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상원이 어제 의료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말씀드린 예상과 거의 비슷한 내용의 의료안입니다. 그 골자를 보면은 메디케이드를 대폭 감축합니다. 그리고 정부 보조를 줄이는 것, 또 부유층들이 내던 의료 텍스를 없애는 것, 전 국민의 보험 가입 의무화 조항을 끝내는 것, 이런 내용들입니다. 오바마 케어가 지금까지 하던 것, 부자들의 부담 위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보험을 도와주는 것, 이것을 이제 끝내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국가가 개인의 건강 문제를 부담지는 역할을 할 수 없다, 이런 보수주의의 이념을 살리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대부분들은 당초에 이 상원안이 하원안과 크게 다를 것이다, 새로운 규정이 될 것이다 하는 예상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어제 발표된 성안을 보면은 거의 비슷한 내용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메디케이드 문제 같은 경우에 삭감에 대해서 점진적인 시간을 두고 한다, 충격을 줄이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전반적인 삭감 규모는 오히려 하원안보다도 더 심각하게 삭감을 하게 됩니다. 자, 상원안이 과연 일주일 검토 이후에 통과가 가능할 것인가? 이것이 지금 나오는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전문가들의 의견, 통과 여부가 50대 5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 발표된 상원의 의료안 내용의 골자는 어떤 것인가, 또 우리 삶에 직접적인 미칠 영향은 어떤 것인가,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가, 그런 이야기들을 종합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상원 하원에서 나온 의료안의 성격을 규정한다고 하면은 오바마 케어가 실시했던 부자들의 부담 위에 빈자 구제, 이런 정책에 대한 종식을 고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 진보적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어제 상원의 법안을 가리켜서 Rich Care 법안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헬스 케어가 아니라 Rich Care다, 부자들을 챙기는 법안이다, 이렇게 비꼬는 말을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어제 이례적으로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건 의료보험을 다루는 법안이 아니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을 보면은 공화당 보수주의의 대통령이 있고 상원, 하원 모두 보수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수의 정치적인 이념에 따라가는 것이 민주주의의 질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경제의 규모의 6분의 1이 이 의료보험에 달려 있습니다. 엄청난 돈이 여기에 쏠려 있습니다. 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메디케이드 7,500만 명이 수혜자입니다. 전체 인구의 5분의 1이 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의료비든 노인 아파트든 푸드스탬프든 양로원이든 이런 혜택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 문제는 개인의 책임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제도가 엄청난 불공정이고 낭비고 부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철폐를 공화당이 7년 동안이나 외쳐왔었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USA 투데이에 보도된 기사를 소개해 드릴 생각입니다. 상원 의료안 어떻게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이런 기사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우선 개략적인 내용, 지금 말씀드린 대로 메디케이드의 대폭 감축이 됩니다. 10년 동안 약 8천억 달러가 깎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중저소득자들의 지원을 하기 위한 정부 보조금이 삭감이 됩니다. 그리고 보험 가입 의무화 제도가 종식이 되고 고소득자들이 내던 세금도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2천만 명의 무보험자들이 그동안 유보험자가 됐었는데 이 사람들이 다시 무보험자로 돌아갈 수도 있게 됩니다. 질문 1번, 앞으로 보험료에 대한 정부 보조를 받을 수 있는가? 그런 질문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질문인데 답은 이렇습니다. 3인 1가족, 1가구당 소득이 84,650달러 이하의 가정은
정부 보조금을 일부 또는 전체를 잃을 수 있다. 그런 답변입니다. 이 자격자의 소득 기준을 15% 정도 낮추게 됩니다. 약 100만 명 정도의 오바마 케어를 통한 보험 가입자들이 이 정부 보조를 그동안 받아왔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 앞으로 deductible 또는 co-payment를 위한 정부 지원이 있는가? 그런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한 600만 명이 이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받아왔을지도 모릅니다. 직접 오바마 케어가 보험사로 이 돈을 지불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이 2년 안에 다 끊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보험사가 개인 가입자에게 약 20% 정도 보험료를 더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고령자가 더 높은 보험료를 낼 수 있나? 당연히 낼 수 있습니다. 고령자가 병에 걸릴 확률이 더 높기 때문이죠. 그러나 지금까지는 고령자에게 젊은 사람 보험료의 3배 이상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60세 이상의 경우에는 5배 이상을 더 부과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정부가 보험사를 지원하지 않으니까 보험사가 직접 개인 가입자에게 돈을 받아라, 그런 식입니다. 네 번째, 메디케이드 수혜자는 어떻게 되느냐? 오바마 케어를 통한 보험 가입자가 1,400만 명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두 보험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당장 잃는 것이 아니고 2024년까지 순차적으로 잃게 됩니다. 다섯 번째, 주 정부들 연방의 메디케이드 기금이 이제 축소되니까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질문인데, 주민들의 의료 혜택이라든가 사회보장 혜택이 당연히 줄게 됩니다. 그리고 USA Today가 구체적으로 사실 보도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기준으로 봐서 메디케이드가 앞으로 10년 동안 약 8천억 달러가 깎이게 된다면 혜택도 그만큼 깎이는 것이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커뮤니티의 여러 수혜자들, 대상자들의 베네핏이 당연히 깎이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상원안이 이제 통과가 되면은 하원안과 이제 절충안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서명을 하면은 법안이 공식적으로 됩니다. 이 절충하는 부분, 지금까지 예상했던 것과 달리 상원 하원이 매우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상원을 과연 통과할 것인가, 그것이 이제 질문인데, 지금 전문가들이 오늘 아침 현재로 얘기하는 것은 대부분 50대 50, 절반 정도다, 그런 답변들을 하고 있습니다. 상원 의원 중에서 2명이, 공화당 쪽에서 2명이 반대를 하면은 이 안이 부결이 됩니다. 지금 4명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제 협상이 일주일 동안 계속이 됩니다. 그래서 7월 4일 연휴 이전에 표결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4개의 시나리오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극보수주의 의원들의 반대입니다. 삭감이 불충분하다, 좀 더 깎아라, 그런 반대입니다. 지금 이 중에는 켄터키의 랜 폴 상원의원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람은 지금 현재 상원안이 오바마 케어 라이트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대동소이하지 않느냐, 이제 그런 비난입니다. 그리고 텍사스주의 텍 크루즈 상원의원, 대통령 나왔던 사람이죠. 유타, 위스콘신 의원 등 반대 의원이 4명입니다. 만약 이 사람들이 계속 반대를 고집하면은 이 안은 부결이 됩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중서부 지역 의원들의 태도입니다. 중서부 지역은 30개 정도 되는 주들이 메디케이드를 확장하자는 주입니다. 공업지역이고 근로자들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의원들이 지역구의 눈치를 얼마나 보게 될 것인가, 이것도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 지금 현재 3명의 의원들이 여성 문제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낙태에 드는 경비, 또 저소득층 피임이라든가 이런 지원 문제는 계속 해야 된다 하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이 주장을 고집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네 번째는 CBO, 의회 예산국의 분석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상원은 이 CBO 보고서를 분석한 이후에 의안을 처리한다, 그런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원에서는 지난번에 이것을 무시하고 그냥 했습니다만은, CBO가 지난 하원의 의안 통과 시에는 이런 보고를 냈습니다. 2,300만 명 정도의 무보험자가 더 생길 것이다. 그리고 국가 부채를 갚는 것은 한 1,500억 달러 정도의
불과할 것이다. 그런 보고서를 냈습니다. 또 병행해서 보험료 인상이 크게 뛸 것이다. 이제 그런 분석이 나오게 된다면은 모든 의원들이 찬성하기가 매우 거북한 일이 됩니다. 그러나 공화당이 지금 52석, 2표 차이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데 어떻게든 다수당의 위치를 고수히 해야 한다는 의지가 있고 그래서 당론에 의해서 전원이 찬성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공화당 총무인 미치 맥커널 상원의원 이런 의원들 설득이라든가 협상에 매우 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봐서 3명만 설득을 하면은 이 안이 통과가 됩니다. 민주당 의원들 48명은 전원 반대 의사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상원이 어제 새 의료안의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142페이지에 달하는 의료안, 그 내용은 메디케이드 대폭 삭감, 부유층 세금 종식, 보험 의무 조항 철폐 등을 담고 있습니다. 2명 이상이 반대할 경우에는 통과가 실패하게 됩니다. 공화당 지도부는 이들과 내주까지 협상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상원은 7월 4일 연휴 전에 이 안을 표결에 붙이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과의 대화를 녹음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코미를 파면한 직후에 트윗을 통해서 자신이 녹음을 갖고 있는 것처럼 암시했었습니다. 의회는 트럼프에게 녹음 존재 여부를 밝히라고 요구했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미사일 실험이 어제 실패했습니다. 하와이에서 발사된 요격 미사일은 타겟을 명중시키지 못했습니다. 이 실험은 에이지스 전함에서 중거리, 장거리 미사일을 요격하는 실험이었습니다. 해군은 지난 2월 실험에서는 성공했었습니다. 열대성 폭풍 샌디가 아직 기세를 부리고 있습니다. 샌디는 열대성 폭풍 등급에서 하향됐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남부, 동부 지역에 최고 8인치의 폭우, 스톰, 토네이도 등을 몰고 올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지역의 홍수와 함께 항공교통의 지장이 예상됩니다. 시카고 시장과 일리노이 주지사와의 탐슨 센터 협상이 난항입니다. 양자는 어제 탐슨 센터의 조닝 문제 그리고 시 공무원 연금 문제에 대한 협상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거버너는 시장의 조닝 체인지 허가를, 시장은 거버너의 공무원 연금 기금 동의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얼바나 샴페인에서 실종된 중국인 환경학자의 수사가 부진합니다. 중국에서 유니버시티 오브 일리노이에 온 환경학자 26살 인징 챙, 지난 6월 9일 실종된 이후에 행적이 납치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그녀의 가족들이 중국에서 어바인에 와서 신속한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나일즈에 있는 YMCA가 멤버로부터 제소를 당했습니다. 61살 난 에반스턴 거주 남자, 지난달 군내 수영장에서 의식을 잃고 물에 빠졌는데 현장에 있던 구조대원이 그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피해자는 적시에 구제를 받지 못해서 뇌 손상을 입은 상태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흐리고 한때 비, 최고 80도입니다. 토요일 내일 맑고 흐리고 73도, 주일 흐리고 비 69도, 월요일 맑고 흐리고 70도, 화요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75도입니다.